풍수를 믿지 않아도 침대를 쓰고 계시다면 우리 구독자님,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그 방향으로 자는 것만으로도 돈이 새어 나가고 건강운이 깎이고 하는 일까지 미세하게 계속 꼬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침대 머리 방향을 그냥 대충 두고 사는데 그 대충이 몇 년, 몇십 년 누적되면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갔어.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침대 머리 방향과 배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수 한 스푼입니다. 어디에서는 동쪽이 좋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남쪽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북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헷갈리는 방위, 이론은 잠시 옆에 두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사는 집 구조 안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집 안에 정체된 기운을 바꾸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 의지가 재물의 기운을 깨우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금전운 받아갑니다. 이 한 줄이 앞으로 침실을 정리하고 잠과 운을 바꾸겠다는 우리 구독자님의 약속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 위에서 보내는 셈이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어떤 기운 속에서 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잠자는 동안 어떤 기운을 받느냐가 훨씬 더 깊고 오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잘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음 날 집중력과 결단력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침대 방향과 배치가 틀어져 있으면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깨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뒤섞인 꿈, 악몽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쌓이면 결국 건강이 무너지고 판단 실수가 잦아지고 그 작은 실수들이 돈과 기회를 조금씩 깎아 먹습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기운을 충전하는 배터리 공간입니다. 그 배터리의 충전 방향이 바로 침대 머리 방향입니다. 충전 방향이 올바르게 잡히면 같은 집, 같은 사람인데도 컨디션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결정력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결국 재물 흐름, 인간관계, 일의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결론을 먼저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입문부터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제위를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방위를 보너스처럼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최악의 배치는 반드시 보완한다. 이 순서만 지켜도 수면과 건강, 재물의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핵심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침대 방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건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출입문과 침대의 관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서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할 것은 이 질문 하나입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문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사람은 잠잘 때 가장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문이 등 뒤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긴장이 생깁니다. 내가 자는 동안 누가 어디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무의식 속에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몸이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로 자면 잠은 자는 것 같은데 깊은 잠, 회복되는 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침대에 누웠을 때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출입문이 보이는 구조는 무의식적인 불안을 많이 줄여줍니다. 누가 들어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이 한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운 자리에서 문이 보이는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침대 머리는 반드시 단단한 벽에 붙이는 것이 좋다는 원칙입니다. 머리 뒤가 텅 비어 있거나 창문으로 뚫려 있으면 기운이 안정되기보다 흩어지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머리 뒤에 든든한 벽이 받쳐주고 있어야 생각과 판단, 재물의 기운까지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침대와 문이 일직선이 되는 배치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바로 보이고 누워있는 사람의 발끝이 문을 곧바로 향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구조는 풍수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사람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방 안을 스치듯 지나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집에 쌓이지 않고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느낌, 성과가 쌓이기 전에 흩어지는 느낌이 반복되기 쉬운 배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꼭 보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침대와 문 사이에 파티션이나 책장, 낮은 서랍장, 커튼, 접이식 가림막처럼 눈에 보이는 가림 구조를 하나 세워줍니다. 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침대로 곧장 직선으로 꽂히지 않고 한 번 부드럽게 꺾여서 돌아 들어오도록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기운의 세기가 완화되고 사람이 누워 있는 자리로 기운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첫 단계에서는 내가 누웠을 때 문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머리는 단단한 벽에 기대게 놓고 문과 침대가 일직선이라면 가림막으로 한번 꺾어준다. 이 세 가지만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위, 즉 재물이 쌓이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방 안에서 출입문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대각선 구석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자리가 재위입니다. 문으로 들어온 기운이 방 안을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가라앉고 머무는 곳. 그 자리가 재물이 쌓이는 자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방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의 벽을 찾고 그 벽 쪽으로 침대를 두거나 적어도 침대 머리를 그 벽에 기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방 안에서 재물운이 모이는 기운을 내 몸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공간이 좁았어 침대 전체를 재위에 넣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침대 머리만이라도 그 벽을 향하도록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재위를 기준으로 침대를 옮겨 놓고 나면 아침에 덜 피곤하다, 머리가 덜 무겁다, 괜히 돈 나갈 일만 생기던 게 조금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입문과 침대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재위 자리를 찾아 침대 머리를 그쪽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세팅해도 구조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잡힌 셈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를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중 어느 방향으로 두는 게 좋으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입문과 재위, 기본 구조가 먼저이고 방위는 그 다음 단계에서 보너스로 더하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기본 구조가 틀어져 있으면 방위를 아무리 잘 맞춰도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깔고 대표적인 방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방향은 건강과 명예, 활력을 돕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방향은 성장과 공부, 도약의 기운을 돕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쪽 머리부터 볼까요? 전통적으로 남쪽은 태양, 따뜻한 양의 기운, 명예와 이름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무기력과 불면,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차갑고 어두운 기운보다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가 도움이 되기 쉽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분,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분, 공적인 자리와 평판, 명예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머리를 남쪽으로 두는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쪽 머리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 성장, 확장, 기회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스며드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 이직과 승진을 앞둔 직장인,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자영업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배치가 성장과 도약의 기운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방과 공부방의 경우 누웠을 때 문이 보이는 안정된 위치인지, 문과 일직선이 아닌지 이 기본을 맞춘 다음에 가능하다면 머리를 동쪽이나 동남쪽으로 두면 집중력과 성장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독자님께서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출입문과 침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방 안의 재위를 살핀 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남쪽과 동쪽 같은 방위를 보너스처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방향을 맞추겠다는 욕심 때문에 출입문 직선, 화장실 벽, 창문 아래라는 기본 원칙을 깨지 않도록 이 점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가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한 어디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배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벽, 특히 변기 벽에 머리를 두는 경우 화장실은 음습한 기운, 습기, 배설물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변기 쪽 벽은 탁한 기운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통로로 봅니다. 이 벽에 침대 머리를 딱 붙이고 자면 잠자는 동안 그 기운이 머리 쪽으로 계속 스며든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어지러움, 만성 피로, 머리가 무겁고 흐릿한 느낌이 반복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센터이자 생각과 판단, 재물의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가 탁한 기운에 계속 노출되면 건강도 재물도 같이 깎일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화장실 벽, 특히 변기 뒤쪽 벽에는 침대 머리를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벽밖에 쓸 수 없다면 침대 머리와 벽 사이에 두꺼운 책장이나 서랍장, 목재판처럼 단단한 가구를 하나 세워두고 그 가구가 완충층 역할을 하도록 머리와 벽 사이에 한 겹막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문과 정면으로 일직선이 되는 배치. 출입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고 발끝이 문을 정확히 향하는 구조는
좋은 기운이 방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에게 쌓이기 전에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에 돈이 잘 모이지 않고 들어오는 족족 나갈 일이 생기고 노력에 비해 성과가 쌓이는 느낌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피로감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 구조를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과 침대 사이에 파티션, 책장, 서랍장, 천으로 된 커튼, 접이식 가림막 같은 것을 하나 세웠어. 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침대로 꽂히지 않고 한 번 방향을 틀어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이지 않게 구조를 바꿔주면 기운의 흐름도 함께 달라집니다. 셋째, 창문 바로 아래에 머리를 두는 경우. 창문은 빛과 공기,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머리가 창문에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안정되기보다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외부의 소리, 빛, 온도 변화가 머리 주변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이 잘 오지 않고 사소한 소음에도 자꾸 깨고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기 쉽습니다. 재물운 관점에서 보더라도 머리에 쌓여야 할 기운이 창문을 통해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이나 작은 방처럼 창문 아래 말고는 침대를 둘 곳이 없는 구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창문을 최대한 단단한 벽처럼 보이게 만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커튼을 완전히 닫았어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줄여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체감되는 안정감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과 구조를 잘 맞춰도 침대 주변이 어지럽고 시끄러우면 기운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 주변에 무엇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대 머리 위에 큰 액자나 선반, 무거운 장식품입니다. 머리 바로 위 공간은 풍수에서 매우 민감하게 보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에 무거운 액자나 선반, 강렬한 이미지의 그림이 걸려 있으면 언젠가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긴장이 생깁니다. 이 불안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눌린 듯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침대 머리 위 공간은 비워두고 깔끔한 벽과 부드러운 색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대와 마주 보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공간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침대와 정면으로 마주 보는 거울은 잠자는 동안 쌓이는 회복의 기운을 밖으로 튕겨내는 구조가 됩니다. 재물의 기운 역시 쌓이기 전에 반사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또 자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머리나 발이 거울에 바로 비치는 구조는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거울의 방향을 바꿔 서서 침대를 비추지 않게 하거나 옷장 안쪽으로 거울을 들여보내거나 밤에는 커튼이나 천으로 거울을 가려두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셋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는 풍수에서 소모적 에너지, 산만한 기운의 상징입니다. 강한 화면빛,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 전자파는 침실이 가져야 할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을 계속 깨뜨립니다. 침실은 쉬는 공간, 기운을 채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텔레비전을 두고 켜둔 채로 잠들거나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 두고 새벽까지 화면을 보다 잠들고 침대 주변에 충전 중인 기기가 여러 개 놓여 있다면 몸은 누워 있어도 정신과 기운은 계속 소모되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침실에는 텔레비전과 큰 컴퓨터를 아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침대 머리맡이 아니라 방 한쪽 손이 바로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잠들기 전에는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알림을 꺼서 정보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시끄러운 시계나 어항, 과한 장식품입니다. 초침 소리가 큰 벽시계, 물 흐르는 소리와 거품 소리가 끊임없이 나는 어항, 너무 자극적인 그림과 조각상, 강렬한 색감의 장식품들은 눈과 귀, 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단순하고 조용하고 포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걸리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운과 재물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침실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무리 방향과 구조를 잘 맞춰도 분위기가 너무 날카롭고 산만하면 기운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조명입니다. 너무 강한 형광등보다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호텔 객실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천장이나
벽을 한 번 비추고 퍼지는 부드러운 빛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색감입니다. 침구와 커튼 색상은 눈에 편안한 부드러운 톤, 차분한 색이 좋습니다. 너무 강렬한 원색, 복잡한 패턴, 과도하게 튀는 색상은 기운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셋째, 침대와 베개의 안정감입니다. 머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베개, 몸을 제대로 지지해주는 매트리스는 풍수적으로도 생각과 판단, 재물의 기운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기운이 제대로 충전됩니다. 침실은 일하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쉬고 재충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정리정돈을 해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개운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방문 앞에 섰어 방 안을 한번 훑어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위를 찾는 것입니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대각선 구석, 그 지점을 찾습니다. 이 구석의 벽이 바로 재물이 모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위 쪽 벽에 침대 머리를 붙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침대 전체를 옮기기 어렵다면 머리만이라도 그 벽에 기대도록 배치를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침대에 실제로 누워봅니다. 누워서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출입문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라면 머리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침대 위치를 이동해서 잠잘 때 불안감이 줄어들도록 구도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문과 침대가 일직선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곧장 보이고 발끝이 문을 겨누는 모양이라면 파티션이나 책장, 서랍장, 커튼 같은 가림막을 하나 세웠어 문과 침대 사이의 직선을 한 번 끊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야 할 위치들을 살펴봅니다. 침대 머리가 화장실 벽, 특히 변기 뒤쪽 벽에 붙어 있는지, 창문 바로 아래에 머리가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피할 수 없다면 암막 커튼, 책장, 목재판 같은 것으로 완충층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침대 주변을 둘러보면서 머리 위에 큰 액자나 선반, 무거운 장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침대와 마주 보는 거울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가릴 수 있는지 보세요.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기,
충전 중인 전자기기가 많다면 가능한 한 침실 밖으로 옮기고, 어려우면 최소한 잠잘 때만이라도 전원을 꺼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과 침구, 커튼 색상을 점검합니다. 너무 강하고 차가운 형광등 대신 부드러운 조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침구와 커튼을 조금 더 차분한 색으로 천천히 바꿔 갈 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집 안 기운이 차분해지고 잠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재물운과 건강운이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떠도는 미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풍수의 기본 원칙에 요즘 아파트와 빌라, 원룸 구조를 현실적으로 대입해 본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대 머리 방향을 바꾸고 머리 위 짐을 치우고 거울과 전자기기를 정리하고 문과 침대 사이에 직선을 한번 꺾어주는 일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개운법입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사는 집의 침대를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 방향을 살펴보고 화장실 벽, 출입문 직선, 창문 아래 배치를 정리해 보세요. 거울, 전자기기, 머리 위 짐들을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잠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이 덜 꼬이고 돈이 나갈 일만 계속 생기던 흐름이 조금씩 잦아드는 변화를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좋은 기운과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오늘보다 더 편안해지고 잠들 때마다 좋은 기운이 차오르는 공간이 되기를, 그 기운이 여러분의 통장, 건강, 인간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